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을 숙지해야 되냐? 자, 함수라는 거와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이제 대수학이라고 하죠. 대수라고 하는데, 대수 파트라고 하는데, 자, 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서로 마치 소수와 분수처럼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수의 그래프, 얘네들의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미분이나 이런 것들이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그래프에 대한 어떤 부피라든가 넓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적분이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요. 자, 어떤 연관성을 먼저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좌표평면에서 이제 볼게요. 좌표평면에서 어떠한 이차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라고 칩시다. 맞지? 이렇게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요 두 군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여기가 뭐예요? x절편인 거죠? 근데 여기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x절편이잖아. 그때의 x의 값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단 지금 0을 집어넣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뭐가 되요? 2차 방정식이 되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y는 요거와 y는 요거의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인 거지. 다시 보면.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고요. y는 0이 뭐야? y는 0이 x축 아니야, x축. 그죠? y는 0이 x축이잖아. x는 0이 y축이고. 그럼 x축과 이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 여기잖아.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러면 두 번째, 자, 얘가 이거보다 크다 이랬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차 부등식 되는 거죠. 그럼 자, 생각해봐. y는 이거고 y는 이거로 두로 나눠보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잖아. 중에서 이 그래프가 더 크대. 어디야? 여기죠. 크다는 것은 y 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y 값이 이 y 값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영역. 여기 얘기하는 거죠? 맞지? 그것의 x의 범위. 여기들이잖아. 큰 데의 x의 범위가 여기들이잖아. 이게 뭡니까? 2차 부등식이야.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야.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해를 하는데, 부등식은 함수를 이해를 하고 또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에서 굉장히 높은 고득점을 맞거나 아니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빨라진다는 거죠. 거의 고등학교 내용은 대수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대수학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 부등식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항함수라고 얘기하죠. 다항함수. 얘네들을 다
다항 함수라고 얘기해요. 뭐 함수의 종류를 예전에 우리가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함수의 종류를 쌤이 나눠보자면 함수의 종류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라는 것들이 있고요. 삼각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다시 유리함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다항함수야. 우리가 요새 동안 배웠던 함수들은 다 거의 다항함수죠.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함수로 나눠지는 거야. 분수함수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너희들 중1 때 배웠던 반비례함수. 기억납니까? y는 x분의 1처럼 분모의 문자가 있는 거. 얘는 분자의 문자가 있는 거. 그렇죠? 분모, 분자 모두 없는 것은 상수함수라고 따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유리함수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로그함수, 상함수 이거 모두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얘들아. 봐봐. 자, 먼저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이런 꼴을 1차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m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1차 함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m이 뭘 의미합니까? 기울기를 의미했죠? 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였잖아. 또 뭐이기도 했죠? 우리 삼각형 배울 때 중3 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이기도 했죠? 맞지? 기억나? 양의 방향으로 45도 이루고 있다. 얼마? 탄젠트 45도 1이잖아. 기울기 1이다. 이런 거. 그치?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n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뭐? y절편. x절편은 뭐죠? y 대신에 0 집어넣는 이것의 이 1차 방정식의 해였죠? 이 1차 방정식의 해인 x는 마이너스 n분의 n이 x절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잖아. 1차 함수는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두 직선이 1차 함수는 거의 다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n과 m-가 서로 같다. 대신에 n과 n-는 다르다. 두 직선에 대해서. 그치?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고 m과 m-도 같고 n과 m-도 같다.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m과 m-는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됐죠? 두 번째. 자, 2차 함수. 기억납니까? 중3 때 2차 함수. 기억나요? 자, 2차 함수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충분히 연습을 시켰던 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지? 자, 일반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었니? 첫 번째, 뭐 할 수 있었어? 일반형에서 뭐 할 수 있었어? 일반형으로 알 수 있었던 것. y절편, x절편. 그치? y절편 뭐야? c.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x절편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2차 방정식의 해였죠?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잖아. 알파 베타가. 그치? 다음 두 번째. 얘를 이렇게 고치려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완전 제곱식 하는 거는 다 기억하고 있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뭐 P, Q. 네 번째,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고 했죠? X는 P. 다섯 번째, 뭐 알 수 있어? 치역을 알 수 있다고 했죠?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뭐에 따라서? A에 따라서. A가 뭐면? 양수면 크거나 같다고. A가 음수면 작거나 같다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치? 여섯 번째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알 수 있었죠? 그치?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차피 Q에서 있을 것이다. 범위가 없을 때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3 때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연습을 시켜볼 테니까 보세요. 하나만 연습을 시켜볼게.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자, 8로 할까? 6으로 할까? 네, 6. 자,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y절편 얼마? 마이너스 6. x절편은요? 이 상태에서는 2로 나누면 안 되죠, 함부로. 근데 x절편이란 말을 하는 순간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2로 나눠도 되죠, 이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얼마? x절편은 3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y는 놓고 이 앞에 있으면 묶어내죠? 묶어내야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었으니까 2x 그리고 상수는 이렇게 냈더라고 있어. 그 다음에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라. 그럼 y는 2의 x 얘 반으로 완전 제곱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 곱해져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8 맞습니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 얼마? 1, 마이너스 8 그죠? 네 번째 축의 방정식 x는 1이었죠? 다섯 번째 치역은 y는 마이너스 8보다 아래로 블록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섯 번째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런 거죠. 너희들 RPM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RPM 없어? 자, 그러면 자, 지금 요거를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보세요. 어디를 연습해보냐면 자, 여기 6-3번 보이지? 6-3번에서 요 세 문제 요거 539번 541번 543번 이렇게 세 문제만 아까 얘기한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치역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최대 최소 이렇게 세 문제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 문제만 한번 해봐. 야, 열장 없어? 응? 거기다가 나 진짜 그냥 책 하고 이거
자,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뭘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a와 b와 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거 할 때 뭐 알려줬죠? 쌤이 왼동 오이 알려줬죠? 그래서 a를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만 보면 되잖아.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죠? 그러니까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겠죠. 그 다음에 c는 뭐 보면 되죠? y절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y절편을 보고 판단을 하면 돼. 근데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까다롭다 했죠?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을 너희들 시험 문제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서술형으로 해서 나왔던 거 아니야? b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 제곱해서 풀었겠지만,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b의 부호는 왼, 동, 오이를 따른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왼동 오이라는 것은 뭐냐면 b의 부호는 꼭지점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동일하다. 뭐하고? a의 부호와 동일하고 a의 부호와 동일. 오른쪽이면 a의 부호와 다르다. 다를 이자죠. 다르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x 꼭지점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a의 부호가 양수면 b는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c는 y절편이니까 음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지? 자, 이런 내용으로 a, b, 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으면 특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부호라든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부호라든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부호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어떤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여기 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2가 여기 있다, 3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1이 여기 있으면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잖아. 걔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얘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x 대신 얼마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플러스다. 얘는 뭐? 2 집어넣었을 때가 4a 이렇게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는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개수의 부호 결정하는 거죠. 됐니? 이런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왼동 오이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개수의 부호 결정은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뭐야 이거? 왜 이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하는 내용이 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제발 멈췄으면 하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서 만나는 여기가 뭐라고? 2차 방정식의 해다. 그죠? 얘는 y는 0이라는 놈이고 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면 둘의 연립방정식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여기에 있는 x좌표 두 개 알파 베타가 된다. y좌표는 모르는 거지. y좌표를 하려면 실제로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연립한 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얘네들을 연립한 그래서 일로 넘기면 되는 거지. 넘기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다. 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책을 안 갖고 오니까. 그쵸? 얘의 두근이 얘야.
얘의 두근이 얘라고.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알아야 돼. y는 y으로 붙여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새로운 이차함수 모양이 생길 거고 얘하고는 좀 다른, 그죠? 얘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 얘하고는. 그치? 그리고 얘는 뭐야? x축이죠. 이렇게 여기에 두근 얘가 뭐야? 알파 베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 컴마 요 좌표가 알파 컴마 여기다 집어넣은 어떤 값일 것이고요. 여기도 베타 컴마 뭘 집어넣은 값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알파 컴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베타 컴마 0이겠죠.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아이씨, 이거 왜 자꾸 이거 좀 다 지우고 했는데도 다르다. 요거와 요거에서 만나게 되는 여기 알파 베타가 있잖아. 그 알파 베타라는 것은 여기야,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알파 베타 요거라고. 그치? 그럼 요 길이와는 요 길이하고는 다르잖아. 그리고 얘를 재구성해서 다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알파 베타가 요 알파 베타가 요거죠.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 이차함수와 이 이차함수는 다르지만 이거와 이거를 연립한 놈이 얘가 된다.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차함수와 이런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둘이 연립한 이 이차함수식과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변형돼서 이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둘이 연립한 식, 즉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꼭 직선과 2차의 관계뿐만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둘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둘이 연립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y는 이거니까 둘이 연립하면 넘어가면 3x 제곱 어쩌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둘이 연립한 식과 x축과가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이 관계도 이런 관계로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만들 수 있죠. 얘가 만나지 않는다. 만들 수 있죠. 둘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어디까지만? 2차까지. 3차와 2차는 얘기할 수 없죠. 판별식을 가지고. 3차와 2차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든가 세 점에서 만난다든가 3차와 1차가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은 이제부터 미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알겠죠? 자, 그런 관계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y는 fx인데요. x로 이루어진 식에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y는 fx인데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y는 fx인데 x, y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y는 fx인데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흔히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생겼냐면 y는 얘는 뭐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런 꼴이라는 얘기야. 얘는 어떤 거? y의 절대값은 뭐 x 플러스 5. 뭐 이런 거.
얘는 어떤 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 뭐 이런 거. 어? 얘는 어떤 거?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데 전체 절대값.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야. 형태가 대충 알겠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1번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y는 그냥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되려면 x가 뭐일 때 이렇게 나오죠? x가 뭐여야 이렇게 나와? 양수여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만 남기고 지워버려. 지운다.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y축 대칭하면 돼요. 오케이? 남은 부분을 y축 대칭한다. 2번 얘는 어떻게 하냐? y에만 절대로 있으니까 방법은 y는 fx 그냥 그래요.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얘가 그냥 y는 fx 되려면 y가 양수여야죠. y가 양수여야 이렇게 나오지. y는 fx 되죠. y가 이번에는 양수인 것을 남기고 지운다.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뻔히 뭐겠어요? 1번 y는 fx를 그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여야 되죠. 즉 두 번째는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라는 얘기는 어디를 남기라는 얘기야? 일사분면만 남긴다. 오케이? 그리고 지워. 남기고 일사분면만 남기고 지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축, y축 원점 대칭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됐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같이 이렇게 생긴 놈 얘는 어떻게 하냐? y는 fx 그려. 근데 전체 절대값 있죠? 그럼 y가 항상 뭘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로 나와야 되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두 번째 y가 양수인 부분을 남기고 y가 음수인 부분을 지우는 게 아니야. 아까는 다 지웠죠.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은 x축 대칭하여 그린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됐죠? 그래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x에만 절대가 있다 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x가 양수인 데만 남기고니까 여기가 없어져야죠. 그리고 y축 대칭하라고 이렇게 생긴 됐어? 얘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y가 양수인 데를 남기고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음수인 데를 치워. 그 다음에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생긴 거지. 세 번째 것은 그래 이렇게 생겼어. 일사분면만 내뚫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썼지만 한 놈을 x축 대칭한 다음에 전체에 y축 대칭하면 되죠. 아니면 y축 대칭한 다음에 전체 x축 대칭하면 되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4번.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가 양수인 데는 냅두고 음수인 데만 이렇게 걷어 올리면 되죠.
요거죠. 그치? 이런 놈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됐니?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특히 하나 더 팁을 더 줄게요. 안 적어도 되겠어? 절대값 그래프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적혀 있는지. 또 가져왔어. 참 그 앞에요. 방정식이었지. 그림까지는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죠. 조대?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너희들 이런 그래프는 여기에 방금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y는 써져 있고요. 절대값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플러스 절대값 플러스 뭐 절대값 이런 식으로 얘가 1차식이야. 얘도 1차식, 1차식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이걸 봅시다. 자, 얘가 1차식, 1차식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4 뭐 3 뭐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5 절대값 x 마이너스 4 절대값 x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플러스 5 뭐 6 뭐 6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그래프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자 1차식 1차식 1차식이면 무조건
꺾은 선 그래프가 된다.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다. 1차식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도 무조건 꺾은 선 그래프예요. 꺾은 선 그래프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고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다. 무조건 연결돼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려보면 자 원래는 정석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가 0, 얘가 0, 얘가 0 되는 범위 다 나눠가지고 그래프 그려야 돼. 원래는. 근데 빨리 풀고 싶고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빨리 감을 잡고 싶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먼저 절대값 안에가 0인 놈을 넣어버려.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이죠. 0이 1, 0이 2죠. 절대값이니까 2죠. 얼마야? 3. 1일 때 3이야. 여기죠? 0 집어넣으면 1, 3이니까 4야. 0일 때 4야. 맞습니까? 3인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이니까 5. 1, 2, 3일 때 5야. 맞아요? 여기가 무조건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밖에 없죠. 아이씨 이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거 슬슬. 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자 이렇게 됐죠. y는 절대값 x-1 절대값 x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3인가? 그렇죠? 2였어 3이었어 3이었겠지. 3인가? 3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자 생각을 해봐. 3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 다 양수죠. 그럼 기울기만 봐. 기울기가 얼마야? 3 되겠죠. 뭐 3이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0보다 다 작으면 다 음수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되겠죠. 마이너스 3 기울기가 어떤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최대값을 구하라. 있어 없어? 없죠? 최소값은 얼마? 여기였죠? 얼마? 얘가 아까 5였고 얘가 4였고 얘가 3이었죠? 최소값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요거보다 더 이렇게 있어도 얘네들이 어느 지점 최대 최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최대 최소는 어디에 있어? 이 중에서 0이 되는 지점. 절대가 만약에 0이 되는 지점 중에 최대 최소가 있고요. 특히 어느 지점? 만약에 다 플러스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되는 지점은 가운데 거.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혔다. 요 가운데 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4고 얘가 0이고 그러니까 1이고 얘가 2였다. 가운데 거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꼭 이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얘가 플러스고 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뭐 플러스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x 막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끝에가 막 이렇게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다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렇게 그 중에서 가운데 거의 최대나 최소 이런 걸 갖게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형태를 이런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갈게. 꺼져서. 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자, 이차함수식을 구하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식을 구하라.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고 y 장난? 뭐요? y는 a에 a 모르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쵸? 근데 y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뭘 지난다는 얘기야?
0,3을 지난다는 얘기지?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니까 a 빼기 1이 3, a는 4. 끝났네요. 따라서 y는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게 중3 내용이죠. 이렇게 꼭지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뭐 표준형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거 갖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세 점의 좌표 나오면 뭐 갖고 풉니까? 일반형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7이고 2 대입했더니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3이고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고 이거 가지고 뭐 연립해가지고 풀란 얘기죠? x절편 y절편 주어지고 x절편이 주어지고 하면은 뭐 가지고 풀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라고 3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식세우라 했죠? y는 a 냅두고 x절편이니까 이렇게 식세우라고 했죠, 쌤이? 기억납니까? y절편이 이거니까 0, 마이너스 3 지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두고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1이네. 그치?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야. 꼭지점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꼭지점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꼭지점에 좌표를 줄 수도 있지만 축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축방을 주거나 또는 x가 뭐일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준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줬을 때는 이걸로 식을 세운다. 세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는 이걸로 식 세웠죠? 그 다음에 x 축과의 교점, 즉 x 절편이 나왔을 경우에는 알파 베타로 한다면 이렇게 식 세운다. 기억나죠? 다 중3 때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2차 함수가 있는데 y축과의 교점이 a. 그러면 여기 뭐이겠어요? y절편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랬을 때 넓이가 4였다. 넓이가 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죠? 4죠. 여기 얼마여야 돼? 2여야죠? 그러면 여기가 2란 얘기야. 끝났네.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구하라. 자, 얘가 이거니까 얘는 y는 뭔지 모르지만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 c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개하면 상수항이 a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돼서 맨 끝에가 마이너스 3a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요것이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0,1을 지난다 생각해서 0 집어넣으면 2다 이렇게 해도 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2다. 그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y는 3분의 2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걸 구하래. 전개하면 a, b, c 다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으면 참 쉬웠는데 x 대신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한 번에 a, b, c를 몰라도 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a라고 해서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얘는. 그치? 다음 두 번째 부호 결정. 다 했어. 자, 이렇게 생겼네요. a는 일단 양수고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c는 얼마입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y절편이 0이네요. b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달라야 돼. 마이너스. 그쵸?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0.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걸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얼마를 넣었을 때의 값이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값. 음수죠. 얘는 얼마 집어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의 값. 얼마야? 0이네요. 얘는 얼마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죠? 양수. 라고 했죠? 맞습니까? 얘들의 부호를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2차 함수 y는 이건데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일단 음수네요. 맞죠?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죠. 맞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4는 양수여야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을 범위를 구하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 넘기면 a 플러스 1 되고 부등의 방향은 바뀔 것이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그치? 그 다음 요거 얼마?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네. 그럼 얘도 다 만족하는 놈이 뭐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죠? 맞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앞전에 나와 있는 숫자 바꾸기 2-1, 2-2하고 그 앞에 1-1하고 1-2 뭐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1-1, 1-2하고 2-1, 2-2